결희 씨, 드디어 찾았어요. 사고 현장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25년 전 고결의 아버지 한수철 사고를 취재했던 담당 기자와 마침내 연락이 닿은 좋으네. 25년 동안 멈춰있던 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결 역시 아버지 사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곧이어 두 사람은 담당 기자를 만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석건식의 딸 서승리였습니다. 도대체 승리는 왜 그곳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고결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 속에서 오래된 무전기와 함께 비자금 흐름이 빼곡히 기록된 의문의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을 쫓는 은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은 고결,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서승리. 그때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25년 동안 봉인됐던 진실의 판도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고결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아버지 한수철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오래된 무전기 하나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는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 때문에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결은 조심스레 첫 장을 넘깁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제목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짜와 숫자, 계좌처럼 보이는 메모, 이해하기 어려운 약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메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여러 곳으로 흘러간 흔적처럼 보이는 기록, 같은 날짜에 반복되는 입금과 출금, 그리고 특정 이름 옆에 적혀 있는 알 수 없는 표시들. 고결은 노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닌데. 다시 몇 장을 넘겨보니 서로 연결되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돈의 이동 경로를 직접 추적해 놓은 것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순간 고결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자금 흐름 아니 비자금 기록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트를 남겼을까? 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걸까? 고결은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는 이걸 왜 남기신 거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고결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생일상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누어 먹은 뒤 식당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 한수철을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고결은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의 공기만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상대 남자는 마치 경고를 하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협박인지 회유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 그날 어린 고결은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때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서류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혹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낡은 노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고결은 다시 노트를 펼쳐보려 했지만 기억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애써도 그 남자의 얼굴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를 다시 유품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건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상자 속에 넣어둔 그 낡은 노트 한 권이 앞으로 모든 사건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노트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자금의 흐름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고, 한수철이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를 밝혀줄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25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고결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노트는 강수토건은 물론 2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편 25년 전 세죽동 교통사고의 진실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추적하던 조은혜는 그날도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고요해졌지만 은혜의 책상 위 컴퓨터 화면만은 아직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오래된 신문 자료를 뒤지고 사라진 기사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죽동 교통사고 2001년 5월 16일 한수철 사고. 아무리 검색해도 새롭게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혜가 함께 자료를 정리하던 AI 조이가 갑자기 한마디를 건넵니다. 찾았습니다. 은혜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뭘 찾았다고요?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세죽동 교통사고를 최초로 보도했던 담당 기자입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확인하던 은혜는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 기자는 당시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며 세죽동 교통사고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사를 보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 지방지와 인터넷 언론사를 전전하다 결국 회사를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였습니다. 현재 그는 큰 언론사가 아닌 작은 독립 언론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기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단순한 인사 이동이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기사가 나간 직후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뀌고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혹시 그 기자도 당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은 아닐까? 혹은 기사에 담지 못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어렵게 통화까지 연결됩니다.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은혜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고결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합니다. 결희 씨, 드디어 찾았어요.
고결이 놀란 얼굴로 돌아봅니다. 뭘 찾았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이요. 그리고 당시 기사를 쓴 기자분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순간 고결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실마리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고결도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저도 하나 찾았어요. 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고결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를 꺼내 보입니다. 상자 안에 이런 노트가 있었어요. 무슨 노트인데요? 고작 메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금 흐름처럼 보이는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은혜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넘겨봅니다. 계좌처럼 보이는 숫자, 반복되는 날짜, 이름 대신 적힌 약자들. 잠시 생각에 잠긴 은혜가 말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아버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걸 25년 동안 유품 상자 깊숙이 남겨두셨을 리는 없잖아요. 고결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찾아봐요. 우리 같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고결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25년의 무게를 이제는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혀나갈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 은혜와 고결은 25년 전 사고를 취재했던 담당 기자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자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마디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기자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날 사고는 기사에 쓴 내용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기자는 2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증언은 고결이 발견한 의문의 노트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25년 동안 봉인됐던 진실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고결과 조은혜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세죽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창가에는 이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세죽동 교통사고를 직접 취재했던 담당 기자였습니다. 은혜가 먼저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기자님 맞으시죠? 연락드렸던 조은혜입니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고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기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인은 제 아버지 한수철입니다. 고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같은 차를 타고 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던 아들입니다. 기자는 아무 말 없이 고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군요. 정말 많이 컸네요. 살아줘서 참 다행입니다. 그 말에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꼈던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기자는 다시 고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그날 사고를 찾으시는 겁니까? 고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고 사고 순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각처럼 끊겨 있던 장면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고결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이런 노트도 발견했습니다. 기자는 노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결을 쳐다봤습니다. 고결 씨는 지금 무엇이 의심되는 겁니까? 분명. 고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분명 그날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버지 유품도 그렇고 떠오르는 기억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와 경찰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사고 내용은 비교적 빨리 정리됐죠. 기사에도 썼듯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했고 차량이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고 경찰 역시 같은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궁금하신 겁니까? 그때 조은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기자님을 찾아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기사를 쓰신 직후 보직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기자는 놀란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준비해 온 당시 신문 기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빈구 세죽동에서 승용차 추돌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세죽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 확보.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이 조사 중. 은혜는 기사를 덮으며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직후 기자님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왜였습니까? 기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상했습니다. 교통사고 기사는 수도 없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사건만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늘 하던 사고 기사였는데 이상하게도 윗선에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는 이 정도만 쓰라. 괜한 추측은 넣지 말라. 조용히 마무리하라. 기자는 당시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된 뒤에 제가 마지막 기사 몇 줄만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칠 것도 없었고 추가 취재도 막혔습니다. 경찰도, 증거도, 목격자 진술도 모든 게 너무 빨리 정리돼 있었습니다. 고결과 은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는 강수토건 관계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수토건이요? 고결 씨, 그때는 저도 왜 그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누군가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말고 기사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뜻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강수토건에서 오셨던 분이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십니까? 기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제가 평생 쓴 사고 기사만 해도 수천 건입니다. 얼굴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고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기자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최근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예전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기자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고결 씨, 은혜 씨, 우리 세죽동 경찰서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서에서 25년 전 진실의 또 다른 열쇠를 쥔 뜻밖의 인물과 마주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한편 서승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권식이 25년 동안 홀로 짊어져온 진실, 그리고 USB 영상 속에 담겨 있던 충격적인 장면은 승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쓴 희생자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한 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민호의 아버지가 바로 그 비극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며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 차례예요. 아빠의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을게요. 잃어버린 25년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승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승리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원본이 아닌 자신이 몰래 복사해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그리고 집을 나서기 직전 민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 시각 승리의 문자를 확인한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적힌 사과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곧바로 승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이어질 뿐 승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승리야. 다급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과 거실을 모두 살펴봐도 승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권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승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안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리가 이미 USB 영상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네. 아무 설명도 없이요. 권식은 불길한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승리가 혼자 모든 걸 끝내려는 건 아니겠지. 딸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직감한 권식은 급하게 외투를 챙겼습니다. 민호야, 승리한테 계속 전화해라.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은 권식은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승리가 25년 전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기 전에 그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리가 남긴 미안해라는 한마디는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도착한 곳은 세죽동 경찰서. 25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결과 조은혜, 그리고 담당 기자 역시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기자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고결과 은혜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시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은혜 역시 그 여성을 바라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 팀장님,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만남. 승리 역시 두 사람을 발견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경찰서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굳게 결심한 서승리는 복사해둔 USB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은 채 세죽동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입구에 도착한 승리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아니, 이제야 시작되는 건가. 민호 오빠 미안해.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USB 하나만 제출하면 아버지 권식의 누명은 벗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호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승리는 겨우 용기를 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팀장님? 승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고결과 조은혜가 서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순간 승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두 사람이 여기 있는 거지? 당황한 승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 안에 있는 USB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은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승리 씨,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곧이어 고결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승리야, 여긴 어쩐 일이야? 승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은 안 돼.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연 승리. 두 사람은 여기 어쩐 일이에요? 고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어. 25년 전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도 만나고 왔고, 당시 기록을 찾으려고 경찰서까지 오게 됐어. 승리는 놀란 눈으로 고결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경찰서 출입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한 명의 뜻밖의 인물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식이었습니다. 권식 역시 경찰서 안에 서 있는 승리를 발견하자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승리야. 이어 고결과 은혜까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권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설마 벌써 만난 건가? 권식은 승리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USB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 역시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고결은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식 아저씨,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순간 권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역시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석권식은 딸이 손에 쥔 USB의 존재를 막으려 할까요?
아니면 2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스스로 밝히기로 결심하게 될까요? 승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가방 속 USB가 더욱 꽉 쥐어졌습니다. 바로 이 USB가 모든 진실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은혜도 승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승리 씨, 무슨 일 있는 거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승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게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목 끝까지 차오른 말이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민호의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의 잃어버린 25년.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눈을 뜬 승리는 다시 고결과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침묵 속에 묻어둘 것인가? 과연 서승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꺼내질 한마디는 25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을 끝내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연 서승리는 USB를 건네며 25년 전 진실을 밝히게 될까요? 그리고 석권식은 끝내 모든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까요? 고결이 발견한 비자금 노트와 USB 영상, 그리고 25년 전 사고를 취재했던 기자의 증언까지 하나로 연결되면서 고대치를 향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가장 빠르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